안녕하세요, 셰프들의 수다입니다. 이제 가을도 거의 끝물이고 겨울이 찾아오고 있네요. 템프란도 가을 겨울이 찾아오니 제법 날씨도 추워지고 거리에 사람들도 옷도 많이 두꺼워졌더라고요. 저는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한 2주 정도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목감기라니. 올해는 마스크 덕분에 자연적인 이뮨이 안 생겨서 플루샷을 맞지 않으면 감기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최근 주방에서나 예전에 이러다가 혼났지 혹은 다쳤지 했던 기억들을 토대로 주방에서 하면 정말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셰프 말 잘 듣고 칼 쓸 때 조심하고 이런 학교에서도 흔히 알려주는 것들 말고 실전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연말이고 이제 대학을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방에서 절대 짝다리로 서 있는 버릇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여서 혹은 자세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짝다리 습관으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하루 10시간씩 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짝다리로 서거나 다리를 뒤로 빼고 있는 자세를 할 때가 있는데요. 주방의 좁은 통로에서 누군가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부가 하얀 편이라 자국이 생기면 오래가는 편인데 이 화상 자국도 거의 5년이 넘은 건데 아직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C팬을 들고 가다가 어떤 사람 다리에 걸려서 대인 상처인데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한번 발생하면 경미하게 끝나지 않는 일이 많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익숙함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건데요. 주방 선반은 보통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특히나 높은 곳은 내 머리보다 위에 있잖아요. 특히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내 눈보다 높이 있는 곳에 늘 그곳에 그것들이 있었으니 손만 넣어서 찾으려고 한 적은 없었나요? 제가 셰프로 있으면서 칼에 베어서 병원 가는 사람들보다 숨겨져 있던 칼날에 베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을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런 식이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너무 익숙해서 늘 있던 곳에 손을 넣었다가 정말 크게 다칩니다. 주방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아주 성실한 저의 구독자 학생이 실습 나가서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적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위험한 걸 느껴도 그땐 이미 늦어서 잘못하다간 요리사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 일인데요. 일반 레스토랑은 보통 주방이 좁고 한 층에 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호텔처럼 프랩을 하는 공간, 식재료가 있는 공간, 여러 업장이 있는 곳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스피드렉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혹은 핫박스로 부르는 이런 큰 녀석들은 식재료나 음식을 넣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이것들을 밀면 앞에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으니 보통 뒷걸음질을 치며 당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을 좌우로 잡고 끌게 되는데 이때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신경을 쓰면서 코너를 돌 때 모서리 부분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무거운 걸 옮길 땐 위험함을 인지하고 힘을 반대로 가해도 무게 때문에 일정 부분 밀리게 되죠.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려가는 것처럼요. 그러면 손이 그 사이에 껴서 아주 바스러집니다. 우리 학생은 그래도 심하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제가 뉴욕에서 일할 때 스시를 담당하던 일본 셰프가 정말 심하게 다쳐서 손 안에 뼈가 다 으스러져서 1년 동안 재활치료를 하고 손에 철심을 받고 스시 셰프 직업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건 한번 스피드가 붙으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항상 무거운 것을 옮길 땐 두 사람이 한 조로 움직이거나 스피드렉 가운데나 양쪽 끝에 타월을 감아서 이런 식으로 타월을 끌어서 옮기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주방에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들을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 화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절대로 젖은 타월로 뜨거운 것을 잡지 말 것. 물기가 있으면 열 전도율이 높아져서 당장은 차갑게 느껴져도 순식간에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끓일 때 국자, 스푼 등을 절대 냄비에 넣어 놓지 말 것. 다시 잡을 때 화상 입기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나무 손잡이로 된 국자나 스푼 등에 그을린 자국이 있다면 100% 이것은 누군가가 끓는 냄비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수증기는 항상 불보다 뜨겁습니다. 무언가를 팔팔 끓이려고 덮어놓은 뚜껑을 열 땐 절대 맨손으로, 그리고 얼굴 근처로 가면 안 됩니다. 0.1초 만에 큰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허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거운 것을 들 땐 절대 팔 힘으로 들지 말고 무릎을 구부려서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절대 모릅니다. 하나하나 쌓여서 20대 후반, 30대에 분명 디스크로 고생하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칼을 손에 쥐었을 때 꼭 200%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상 칼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보통 요리를 시작하고 2-3년 차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자만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가끔 익숙하다고 다른 데 보면서 양파 썰고 그러는데 절대 배우시면 안 됩니다. TV에서 달인들이 눈 가리고 써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먼저 방송 금지 신청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살 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내려친 손가락이 아직도 다 안 구부러집니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는 요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참 많죠. 그런 기계들을 다룰 땐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그런 기계들을 청소하실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플러그를 뽑고 분리하시거나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기계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위험함을 감지하기도 전에 큰 사고가 일어나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많지만 짧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특히나 신입인 분들은 주방에서 정말 많이 다치는데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리자면, 아프거나 다치면 꼭 상관하게 보고하시고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안한 마음에, 창피한 마음에 숨기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장 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적절한 치료를 하고 후속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즐겁고 건강한 주방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